제1장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방은 깨끗합니까? 이 책을 손에 넣은 당신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방은 깨끗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100% 만족하지 않지만 방 안은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하다면 다소 더럽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지요. 또한 나는 너무 깨끗한 방은 불편해. 사람 사는 곳인데 약간은 지저분한 구석도 있어야 마음이 놓여 라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분들은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서점에서 이 책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의 집과 방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지는 않나요? 식기를 치운 부엌 주변은 어떤가요? 전자레인지 속의 회전판은 음식물로 더럽혀진 채 있지 않나요? 세면기의 거울은 치약 거품이 튀어서 들러붙어 있지 않나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욕탕은 곰팡이로 가득하지 않나요? TV 위나 책장은 먼지를 덮여 썩고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현관은? 결혼하신 분은 자신의 영역 내, 예를 들면 PC 주변이나 책장 등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제법 충격을 받을 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불행의 자장을 만드는 더러운 방. 저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민적인 분의 집에서부터 부잣집까지 아주 많은 방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방이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잣집이라고 해도 악더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더러웠습니다. 여기저기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굴고 부엌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벼락부자 사장도 역시 언제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로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의 집 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 집에서의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스 클리닝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가정교사 파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많은 분들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의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법칙은 저만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저돌적인 취재로 유명한 어느 기자가 일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집에 취재를 가보면 예를 들어 사건이 맨션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그 맨션의 외관만 보고도 어느 호실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은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말라 있다든지 멀리서 보아도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집에 비해 확실히 더럽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을 들어가 보고 그 주인을 만나본 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함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유상종이라는 법칙대로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반영한 당신의 방에 일정한 자장이 일어나 당신이 바라고 있는 에너지와 동일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하지는 않나요? 실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부터 상념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자기나 전파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의 주파수와 같은 것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움에 넘쳐서 좋은 상태에 있으면 당신 주변에 좋은 자장을 만들어내어 그 위에 좋은 것이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분노나 질투, 푸념, 탐욕, 게으름, 시기심, 의심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신 주변에는 그런 최악의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더욱 나쁜 것을 불러내어서 마음 상태도 더욱 최악이 됩니다. 반대로 집안이 더러워지면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의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도산, 이혼, 정신적 위기로부터의 부활. 이쯤에서 저희 체험담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프게도 아까 말씀드린 법칙대로 불행하게 된 예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전에 사업을 실패해서 부채를 안고 이혼, 실망, 무기력의 과정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더러움으로의 프로세스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은 바로 방이 더러워지고 난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더러움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더러움으로 인해 항상 초조한 마음, 날이 갈수록 그 초조함이 심해지면서 사업도 당연히 실패, 그 때문에 결혼생활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그 다음에 이사한 곳에서도 저는 사업의 실패나 이혼 등으로 입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이사한 방도 곧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지저분해지는 방만큼 차림새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수염도 제멋대로 자라나 지저분해지고 목욕탕 한 번 가지 않은 꾀죄죄한 얼굴에 옷차림도 노숙자와 다름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프로세스는 방을 청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옷차림도 차츰 불결하게 된답니다. 목욕도 안 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화장도 안 하게 되고 마치 더럽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하면 엄청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때에는 그 반대의 프로세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하고 청결해지려고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활도 완전히 똑같은 프로세스를 겪었으니까요. 다행히 정신질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요. 제 부활의 계기는 고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더러워? 라는 말과 함께 저희 용모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뭐하러 온 거야 저 자식은 형편없는 놈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여러가지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도 도와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걸레를 건네고 방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친구는 청소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동안 청소가 끝났습니다. 친구는 시원한 얼굴로 어때 기분 좋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원하게 기분이 좋다는 상쾌감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청소에 눈을 뜨게 된 계기입니다. 무직이었던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청소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체험으로 저는 방의 더러움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의 도산이나 이혼, 최종적으로 정신적 위기와 불행을 불러일으켰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 덕분에 쓰레기 등의 불필요한 것을 치울 수 있었고 방도 깨끗해져서 훌륭히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등 연이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단지 청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마이너스를 끌어들였던 방의 자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나의 운명이라는 전차를 청소로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드로 교수에 의해 실행된 매우 흥미있는 실험이 그것입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릅니다.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두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놔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 채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 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우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의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내어 동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점점 상승시켜 간다는 무척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낙서를 지움으로써 범죄율이 75%나 감소한 뉴욕시. 브로큰 윈도우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0년대 뉴욕시에는 약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마라 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켈린 교수는 이 브로큰 윈도우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간 국장은 갤린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인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습니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째 되던 1989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완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년 후부터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 75%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하였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캔을 아무 때나 버리기 등 경범죄를 단속을 철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학교 붕괴를 막은 화장실 청소. 일본에서도 브로큰 윈도우 법칙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 공립중학교는 한때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시카와 씨는 차남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계기로 PTA, 학부모 교사 협의회에 임원에 취임했습니다. 요시카와 씨는 취임 직후 교내가 너무 황폐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PTA 임원으로서 무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한 그는 교장 선생님께 직접 교내를 순시하겠다고 말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순시를 통해 확인한 실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교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학생, 페인트 낙서로 엉망이 된 벽, 여기저기 깨진 상태로 방치된 유리창 등 그 수리 비만도 어림잡아 1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교실 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트럼프를 하거나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교탁 가까운 곳이 아니면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울려대는 비상벨 소리는 선생님도 학생들도 익숙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요시카와 씨는 이대로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개선책이 있을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교내 순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내가 대단히 더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먹다 버린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구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화장실 변기에는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결의는 다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라도 이 더러운 학교를 청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여기저기 흩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하던 것이 하다 보니 교내의 화장실까지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시카와 씨와 혼자서 묵묵히 그 일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PTA 임원 6명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뉴욕시의 치안 대책의 학교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곳이 깨끗해져 가는 학교에서도 서서히 안정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학생들도 아줌마 뭐해요?
라고 하나둘 말을 걸어왔고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평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학업에는 흥미를 잃고 모든 일에 방관자적이던 아이들도 공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청소를 통해 마침내 되살아난 것입니다.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 제가 실제로 겪은 체험과 뉴욕시의 지하철, 일본의 중학교 이야기에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이나 들어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거기에 마이너스의 자장이 생기게 되어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 즉 청소를 행함으로써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뉴욕의 지하철에서 흉악 범죄가 억제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건전한 배움의 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에 의해 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저는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청소가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청소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신이 소망하는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청소력입니다. 이 청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너스 제거하는 청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선한 것을 끌어다니는 플러스를 끌어다니는 청소력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점점 밑바닥으로부터 기어 올라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한편 플러스를 끌어다니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로 당신의 운명은 극적으로 호전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파워의 구체적인 효과와 사용 방법은 제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두 종류의 청소력을 사용한 궁극의 완성형, 저 디저리랜드의 세계를 쌓아올린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저리랜드의 마법을 건 두 가지 청소력. 디저리랜드에는 커스토디얼이라고 하는 청소 스태프가 있습니다. 커스토디얼. 이 커스토디얼에 의해 꿈의 세계 디저리랜드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커스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 커스토디얼과 나이트 커스토디얼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가족들과 디저니랜드에 갔다가 매우 감동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디저니랜드, 더구나 가족과 함께 간 것은 처음이어서 무척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마자 5살 딸 아이는 벌써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하게 조심해 가야지 하며 아이를 진정시켰지만 실은 35세인 제 마음도 아이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원 안에 들어가기 무섭게 미키와 푸의 동선을 사서 손에 쥔 딸과 저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즐거운 함성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프레이드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러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것을 사들고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히 햄버거를 집어넣고는 이제나 저제나 퍼레이드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퍼레이드 시작 5분 전쯤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스를 들고서 신이 나서 덜떨어대던 딸이 발을 헛딛는 바람에 퍼레이드를 잘 보려고 자리를 잡고 땅바닥에 앉아있던 손님들 바로 앞에 주스를 흘러버린 것입니다. 떨어뜨린 충격으로 플라스틱의 뚜껑이 벗겨져 주스와 얼음 조각이 바닥에 쫙 흩어져 버렸습니다. 운 좋게 사람들에게 직접 주스를 엎지러지는 않았지만 주스가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 쪽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아내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친 아내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울어대는 딸. 완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옷은 괜찮으세요? 활짝 웃는 얼굴로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커스토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키친페이퍼 같은 것으로 싹싹 물기를 닦아내고 얼음 조각을 치워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 바로 마른 헝겊을 가진 다른 커스토가 나타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훔쳐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새 음료수를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는 바람같이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금세 주변에 폐를 끼쳤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꿈의 나라에서 꿈같은 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이 디즈니랜드의 열성 팬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데이 커스토디얼입니다. 일가 중에 빙글빙글 도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쓰레기와 휴지를 치우는 사람을 본 적 없으세요? 그 사람들이 데이 커스토디얼입니다. 이것은 청소력으로 이야기하면 플러스를 끌어다니는 청소력으로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디즈니랜드의 꿈과 마법의 왕국을 지탱해 주는 것이 실은 폐점 후의 청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폐점 후 밤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낮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던 곳의 청소나 공연 내 설비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합니다. 이 청소 스태프가 나이토 커스토디얼입니다. 나이토 커스토디얼의 사명은 원상복귀입니다. 하루 약 4만 명의 손님의 방문하는 디즈니랜드는 아무리 수시로 쓸고 닦아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나이토 커스토디얼은 우선 파크 내의 지면을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변기, 외벽등, 외부나 세면실의 구석구석까지 고객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낮에는 할 수 없는 곳을 철저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나이토 커스토디얼을 실제로 해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스페이스 마운틴 등 보통 때도 어두워서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놀이기구의 안까지도 전기를 켜고서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청소 목표는 아기가 기어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나이토의 청소를 토대로 한낮의 꿈과 마법의 천국을 실현시켜서 그 두건 그림을 고객들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력으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에 해당됩니다. 디즈니랜드는 오픈 당시에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의 강한 이념 아래 커스토디얼을 만들고 철저하게 오염이나 쓰레기를 없앴으며 게다가 꿈, 희망, 두건 그림을 제공하여 1일 4만 명의 고객, 웃는 얼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곳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디즈니랜드에 의해서 두 개의 청소력의 효과와 두 개의 힘을 합했을 때 일어나는 힘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 두 개의 청소력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